자,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2부에서는 김진금 우리 게스트님이 추천을 해주신 네덜란드 영화 블라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감독이 누구죠? 반덴도프 감독이요? 예, 반덴도프 감독인데 사실 찍어본 적이 없어. 예, 처음 듣는 감독입니다. 1990년 후반대랑 2000년도 초반에 그냥 작품 찍은 거 외에는 뭐 그렇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으니까. 블라인드 포함해서 한 4작품, 5작품 찍은 것 같아요. 나는 유럽 영화 그래도 나는 본다고 봤는데 네덜란드 영화는 거의 본 게 없어. 나 처음이네. 벨기에 영화는 사실 볼만한 게 좀 있거든. 음. 우리가 방송에서 다뤘던 그 다르덴 형제의 작품들도 다 벨기에 작품이고 벨기에 애니메이션도 되게 재밌는 거 많은데 네덜란드는 뭐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자, 이 작품을 우리 지금 게스트님이 어떻게 접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한데. 20살 아무튼 이때였어요. 난 20살 그때쯤 됐을 거예요. 내가 이때 2007년 작품. 2007년도 때 내가 군입됐거든. 아, 그러니까 그 정도 될 거야. 이제 밤에 잠이 안 와서 음. TV를 틀었는데 KBS에서 음. 심야 영화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때는 이제 더빙이 돼 있어서 아. 한국어 음성으로 들었는데 초중반부터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 뭐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밤이라서 그런지 또 몰입도 잘 되고 아. 내용도 우울하고 밤이랑 좀 잘 어울려서 이렇게 보는데 가장 기억에 남은 건 아무래도 결말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맞아. 마지막에 그 남자 주인공이 음. 눈을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 네.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네. 자체가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여태까지 많은 영화를 봐왔는데 이 영화는 되게 우연히 접했고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경로에서 진짜 우연하게 접했는데 그거를 이제 추천해주고 싶은 계기가 이런 영화가 없었어요. 아.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전 장르를 안 가리거든요. 음. 멜로 영화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충격적인 결말 가진 영화는 없었어요. 상상을 못하는 뭐 자살하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뭐 많은 영화에서도 다뤘으니까 그거였는데 이렇게 뭐 결말을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하는 거 보면은 일단 이 영화가 밤에 봤을 때 그 좋았던 느낌이 드는 이유 중 하나는 음악이 굉장히 그 클래식적인 음악을 잘 써가지고 잔잔하지. 잔잔하면서 그 풍경들도 뭔가 스산한 느낌이 들면서 감정적으로 더 젖게 만드는 힘이 있어 좀. 그리고 영화가 볼륨이 작고 등장인물들이 몇 명 안 되고 약간 사이즈가 작은 영화이기 때문에 쉽게 몰입이 되지. 제가 그 한국어로 더빙된 거 들었는데 아, 대사가 되게 동화 같은 아. 그런 극작이라고 해야 돼. 그런 류라서 오글거리지도 않고 되게 좋았어요. 내가 성우가 누군지 궁금하다. 나는 검색을 해보면서 지금 이제 게스트가 얘기한 게 다 나왔다고 보는 게 KBS에서 심야로 이걸 몇 번을 틀어줬었대. 그거 갖다가 사람들이 보고서는 리뷰어 남기는데 네이버 기준으로 하면은 한 100명 넘게 굿굿 하면서 이제 올리긴 했었는데 심야 때 보기 좋다고 그러고 뭐 동화 같다라는 얘기? 그 말도 이제 맞는 얘기일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게스트한테 좀 미안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왜? 내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밤에 봤어. 딱 보다가 10분 보다가 잤어. 10분 보다가. 내가 그래서 통틀어서 총 5번을 봤는데 5번을 본 게 그러니까 5번에 걸쳐서 봤다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지. 이제 세 번째 볼 때부터는 30분씩 끊어서 봤는데 나는 반대하던 4명이 있었는데 난 그쪽이 더 나는 정이 가더라고. 물론 이게 그 전에 계속 얘기했던 뭐 쓰레기 뭐 이런 거는 아닌데 내 취향은 아니야. 일단은. 너무 처져. 그리고 사람을 너무 처지게 만들어. 내가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오늘까지 오면서 한 5분 전까지 생각을 했는데 게스트에게 이 플롯을- 고춧가루 뿌리네. 이거. 게스트인지 아니면은 효식이가 정한 건지 하여튼 누가 정했는지 누가 정했지? 이걸 왜 정했지? 막 그러면서 이제 계속 왔다 그래. 난 왜 정했지? 와, 진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왔었어. 근데 이제 어떻게든 내 머릿속에서 필터링으로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고서는 지금 왔기는 했는데 참 신기해. 제 명주군의 취향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극단적으로 짧아야 돼요. 그리고 짧아. 98분밖에 안 돼 이거. 그리고 영화가 지루하지 않아야 돼요. 참. 뭔가 이제 난 지루해요. 뭔가 파스텔 톤에 난 지루해요. 뭔가 이렇게 스산한 그런 분위기 좋아하지 않아요. 약간 막 그러니까 하도 내가 좀 그런 드라마 아까 전에 이제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내가 좀 그런 거에 찌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 조금 극단적이라든가 좀 그런 거에 너무 찌들어들어서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내가 그 겨울왕국도 얘기했지만 난 내리코 싫어한다니까. 난 극장에서 떼창 부를 때 막 미치는 줄 알았어. 막 사람들이 왜 저러나 쟤네들 미친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야 심지어는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은 신데렐라 이번에 나왔는데 맞아. 앞에 그 뭐 겨울왕국 맞아, 피바라고 맞아. 그게 나왔어. 나오더라. 그게 뭐 7분짜리인가? 그게 어. 나왔는데 그 후속작을 보려고 신데렐라를 버리고 그것만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거지 나는. 미친 거 아니야? 그치. 그러고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좀 아쉬움이 남았던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즐기면 그 신데렐라 안 보고 나온 사람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논리가 또 그렇게 가네. 뭐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네요. 나 생각보다 이렇게 호불호가 갈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난 4%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 4%? 4%가 뭐야? 그러니까 반대야. 100명은 좋아하는데 네. 4명은 싫어해. 리뷰 중에서. 아, 난 그 4명의 입장. 자, 그렇답니다. 네, 무시하셔도 되고요. 장난이야. 무시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난 오늘 이게 좀 아쉬웠어요. 침울해서. 아쉬운 영화였구나. 네. 자기 분량이 적어서도 아쉬운 것 같아요. 좋은 점도 많이 얘기는 하겠지만 아쉬움이 좀 남지 않았나. 자,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남자 배우는 무명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잘생겼어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저희 동기 여자애들이 있을 텐데 한번 봐라, 소연아, 수정아. 걔네요? 걔네 이런 거 몰라. 배우들이 잘생겼어, 봐봐. 걔네는 그냥 막 때리고 부시고 이런 거 좋아하지. 맞아. 뭐 우리야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무명이지만 그쪽에서 뭐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지. 뭐 드라마 스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맞다. 그럴 수가 아니, 있겠네. 연극 배우나 뭐. 그리고 또 여자 배우가 또 나오는데 여자 배우는 조금 유명해요. 저희 게스트가 전작에서 봤던 것도 있다고 그러고.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솔직히 어떤 역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왔다는 걸 보니까 그 전작이 뭐였죠? 블랙북이랑 작전명 발키리. 블랙북. 2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한 영화에 나온 것 같은데 스쳐갔나 봐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마스크가 그쪽에 좀 맞나 봐. 이 영화 보면서도 조금 안타까웠던 게 배우가 이쁠 것 같아. 이쁠 것 같은데 되게 분장도 완전 심하게 못생긴 여기서 느낌이 못생겼다 나서. 못생겼다 했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어. 괜찮은 거 같은데? 머리도 은발이고. 머리도 은발인데 머리 잘만 빗으면 이쁠 것 같은데 왜 자꾸 못생겼다고 그러지? 뭐 흉터가 남아있고 근데 뭐 그런 것도 좀 나. 이 여자가 이뻤으면 몰입이 안 했을 것 같아. 당연히 어. 영화니까 눈에 멋진 애 섰겠지. 막. 그러니까 원래 배우가 아무리 봐도 네. 본판이 이쁠 것 같은데 이제 억지로 못생겼다고 하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괜찮은 인물인데 왜 저러지 막 이거는. 왜 괜찮은 인물인데 자꾸 배우들이 못생겼다고 하지? 이런 거는. 네, 하여튼 저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짧기 때문에 상중하가 아니지 초반, 초반, 중반, 후반으로 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일단 배경은 유럽의 어느 매우 큰 펜션입니다. 근데 되게 옛날이고요. 전기가 없을 때 그 배경인 것 같아요. 막 말이 마차 끌고 다니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와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인 루벤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루벤이라는 청년은 씻는 것도 되게 싫어할 정도로, 되게 건드리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되게 흉폭한 아이인데 후천적인 장님이에요. 그런 루벤 아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사람인 그 마리라고 하는 여자를 어머니가 고용하게 됩니다. 온몸에 유리로 베인 흉터와 얼굴은 이제 30대 정도의 외모, 그리고 못생겼다는 설정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굉장히 뭔가 분위기가 기품이 있어 보여요. 기품은 있어 보이는데 존나 세. 존나 쫀디가 패잖아. 짱 무서워. 한 번만 더 그래봐. 너 뒤진다 막 이러고. 이 영화 같은 경우에 내 생각에 테마 자체는 그렇게 막 새로운 건 아니야. 사실은 많이 반복된 얘기고 시각장애인의 사랑이잖아. 시각장애인의 사랑이고 이 눈을 떴을 때 이들의 사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이게 뻔하게 눈을 떴더니 서로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이러면 영화가 재미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영화에서 몇 가지 장치를 넣어놨지. 일단 첫 번째로 여주인공의 외모 콤플렉스, 그리고 두 번째로 눈의 여왕 이야기. 이 눈의 여왕 이야기가 계속 영화의 내용과 매치가 되면서 스토리를 좀 더 풍성하게 해주잖아. 눈의 여왕 이야기가 뭐죠? 이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읽어주는. 남주인공에게 읽어주는 동화책, 그게 눈의 여왕이고 그 눈의 여왕의 내용에서 이제 카이와 게르다라는 두 아이가 있는데 걔네가 슬픈 멜로 드라마에 쓰는 뭐 이런 이야기지. 만약에 눈의 여왕의 이야기를 잘 모르시면은요 애니메이션 눈의 여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물론 각색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1이랑 2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지금 정훈이가 얘기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애니메이션 보시면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내가 생각하는 애니메이션은 좀 다른 거일 텐데 50년대 소련에서 만든 눈의 여왕 애니메이션이 있거든. 근데 그런 것도 그거 있고. 명절에 해줬어. 아 우리나라에서? TV에서. 몇번 진짜? 해주기도 근데 했어. 50년대 작품 같지가 않아. 음. 물론 옛날 티는 나는데 한 80년대 이 정도 보이거든. 나 어렸을 때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어. 오 궁금하네. 그런 게 있어. 아무튼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요소를 넣어놓고 세 번째 요소는 장애를 가진 이 소년의 촉각을 시각화한 거. 막 물고기 나오고 이러잖아.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감각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거지. 좀 예술적인 방식으로.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풍성하게 끌고 가지 않았나. 약간은 좀 진부해지기 쉬운 소재를 가지고 그 점에서 좀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 난 초반부에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설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아 이런 설정이구나 했는데 책 읽어주려고 하는 마리가 루벤 앞에 섰는데 이제 막 꺼지라고 막 집어던지잖아 뭐를 근데 집어던졌는데 이게 좀 잡아. 쨍그랑 해야 되는데 딱 잡아 한 손에 그래서 뭐지 이런데 또 집어던졌는데 왼손으로 또 잡아 너의 공격 패턴은 이미 다 파악했다. 굉장히 센 캐릭터구나 보기랑 다르게 이걸 확 느꼈어 근데 영화의 흐름을 깨는 느낌으로 좀 참신하게 다왔어 왜냐면 맞아, 되게 맞아. 분위기도 스산하고 파스텔 톤으로 이제 막 뭔가 그치. 감성적으로 퍼져나가는데 집어던졌으면 뭔가 갑자기, 쨍그랑하면서 이제 막 이 사람의 귀에 눌려야 되는데 영화 흐름에 잘 가다가 탁 막혀버리는 느낌. 개그가 되잖아 갑자기. 되게 웃겼어 그 장면에서 빵 터졌던 느낌. 저는 이 영화를 그때 보고 전역하고 한 번 더 보고 나서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막 솔직히 막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게 이제 그 남자 주인공 눈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여자 주인공 막 쳐다보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치 안 보이는데 그냥 소리만 듣고도 이렇게 진짜 보는 것 같이.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약간 그래서- 섬뜩했어. 네. 나는. 저는 선택한 건 아니었는데 근데 좀 어. 그거 보고 진짜 사랑하면은 저렇게 되나 이런 거 제가 어린 나이라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서 마치 안 보고도 너를 네. 뵐 수 있다. 검객. 뭐 여기 자꾸 공격적이야 사랑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빛 연기로는 전달할 수 없는 블라인드된 맞아. 느낌의 전달을 약간 해줬다는 느낌인 것 같아.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제 좀 들어가자 보면은 07년도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이제 봤는데 유수의 영화제에서도 나온 작품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고서는 좀 많이 나는 컨택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른 기술로서 이제 썼을 것 같아. 물론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제목이 나오면서 주인공이 뿌여면서 이제 글씨가 나오고 그러잖아. 주인공의 시각으로도 보여주고 이제 제3자의 시각으로도 보여주고 그런 이제 기법에 의해서는 물론 한정된 공간이긴 하나 구도 같은 걸 되게 감독이 섬세하게 잘 다룬 것 같아. 우리가 게스트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영화라서 지금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는 하지만 사실 1시간 우리가 영화계에서 따로 정해놓고 분석하면서 손색이 얘기해도 없지. 전혀 손색 없을 만큼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저도 강추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중반으로 넘어가서 마리와 루벤이 만나게 되는 씬이 계속 나오는데 마리는 끊임없이 루벤에게 책을 읽어주고 루벤은 이제 서서히 마음이 진정되면서 평정심을 갖게 되고 이제 마리에게 점점 이성적인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루벤은 마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처녀라고 생각하고 어머니 또한 마리가 그런 여자라고 이제 거짓말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루벤은 이제 마리에게 스킨십도 시도하고 막 그러지만 마리는 막 뿌리치면서 도망가는 장면도 있고 그 후에 이제 마리가 루벤과 어머니가 사는 맨션에 아예 같이 살게 되고 같이 잠자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머니가 알아채고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 후에 루벤이 눈을 수술 받아서 이제 눈을 뜰 수 있게 된다.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된 후에 마리는 자신의 못생긴 모습이 들킬까 무서워서 편지만 남기고 이제 떠나는 장면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드라마지. 드라마를 주는 거지 등장인물들에게. 점점 서로의 관계가 고조되고 친밀해지면서 뭐 사랑을 쌓아 나가는데 그걸 굴절시키는 뭐 이런 이거 자체는 사실 많은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뭐 이런 거잖아. 그래도 이 작품에서 특유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했던 그 여주인공의 외모 콤플렉스가 이 극을 이끌어 나가는데 좀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 그렇지. 그런 게 있잖아. 여성에게 있어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라는 건 굉장히 끔찍한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위플래시에서 남성들에게 있어서 너는 평생 이름도 못 떨치고 잊혀서 죽을 거야. 너는 아버지처럼 소시민으로 죽을 거야. 이게 끔찍한 공포이듯이 여자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큰 공포란 말이야. 그런 여성의 심리가 이 작품의 그런 뻔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와 잘 호응이 되면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공감이 가고 마냥 진부하지 않고 신선하게 느끼게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나는 주인공이 심경 변화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 처음에는 완전 짐승처럼 굴다가 이제 서서히 바뀌고
이제 좋아한다는 감정도 싹트게 되고 음. 얼음판에서 그 노는 장면도 스케이트. 주인공이 어린애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음. 이제 세상에 눈 떠서 모든 게 즐거운? 근데 이게 비단 그냥 새로운 세상에 눈 떴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이라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치. 생기면서 살아갈 계기랑 삶의 그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 유치하고 뭐 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배우가 연기도 꽤 잘해서 남자 배우가 얼굴도 잘생기고 거기서 그리고 그 주인공이 말이라든가 다른 사물들을 만지는 그 느낌이 영화에서 스크린으로 보여주잖아. 음향하고 이게 꽤 좋은 느낌이었고 아 저런 느낌으로 사물을 접하는구나라는 걸 관객에게 좀 인식시키는 그럼으로써 다른 영화들과는 다른 맛을 줄 수 있지 않았나 싶어. 게스트님은 어떻게 이 장면 기억이 나십니까? 좀 옛날 기억나는 걸 더듬어서 말하면 좀 그냥 아쉬운 부분만 말씀드리면 네네네. 등장인물이 없다 보니까 어느 배경에나 거의 둘만 등장하니까 되게 저는 아름답게 봤긴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다른 외부인들이 들어오면서 사이가 깨지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우리네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둘이서 사랑을 하는데 결국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둘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 그런 거 보면서 좀 아쉽게 생각했고 그 서양도 서양이지만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심하긴 심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딱 보면서 제가 이런 위험한 사랑이나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왜냐면 우리 현실에는 거의 없다고 보니까 불륜으로 치부되고 간통죄는 없어졌긴 했지만 이병헌이 되는 거지. 위자료도 많이 나오고 꽤 많이 출연해. 우리 진금군의 연애 스타일이 한번 시작하면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얘랑 나랑 이렇게 딱 보는 제쳐둔다고 너무 그렇게 그런 건 하면 위험해. 그래? 뭐야 이거 이것도 위험한 그래? 위험한 선후배 그래서 사이. 다른 거에 크게 영향 안 받고 우리 네. 둘만 보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구나. 근데 또 신경 안 쓸 수는 없어요. 근데 다른 그런 외부적인 그치. 것도 뭐 누구 이쁘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남자들은 그렇지 않나요? 그치. 결혼을 항상 생각하고 전제하고 만나니까 약간 그런 스타일 있잖아. 연애하는데 페이스북이나 카톡에는 여자친구 사진 절대 안 올리고 막 자기 관리하고 그런 스타일은 절대 아니라는. 저요? 네. 아 근데 사진을 안 올리는 게 아니라 저는 안 해요. 그 페이스북을 맞다, 안 해요. 맞다. 아, 있으면 있다고 저 뭐 범죄자랑 만나는 것도 지금은 없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의 구애를 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면서 다른 영화들이랑 좀 비교를 해볼 수도 있는 소재는 정훈이가 얘기한 거에 비추어서 얘기해봤을 때 촉감으로 시각화해서 사운드라든가 음향 같은 게 있었는데 눈먼 자들의 도시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똑같은 동명의 제목 블라인드 이런 것들은 심리 스릴러 그런 게 좀 있었고 눈먼 자들의 도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소설책이긴 한데 이거 범죄라든가 뭐 그런 것 쪽이라서 감동을 주는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그냥 블라인드만 쓰인 뭐 그런 작품도 있기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랑 이제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심정은 들어. 눈먼 자들의 도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나리오적으로 이상하게 끌고 가다가 딱 끝내버리거든 그냥.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끝맺음이 그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은 생각을 던져주잖아. 그치. 근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딱 끝맺음 하고 너네들 이렇게 딱 끝났으니까 이렇게 딱 끝난 거야. 그렇게 생각해. 그러고서는 이제 딱 끝난단 말이야.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고. 여지도 주지 않고 그렇게 끝난다는 거에 있어서는 이 영화가 나는 감각적으로 보기에는 스타일리시 우리가 전에 얘기는 많이 했지만 이거는 감각적으로 많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실 그 눈이 멀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그 촉감이나 그 들리는 이해하기 쉽지 거라든지 않은 거를 갖다가 그 향이라든지 이해시켜주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잘 표현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란 게 좀 너무 진부하고 좀 통속적이야. 어머니 캐릭터도 그렇고 무슨 한국 드라마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조금 나고 이 영화에서 대조를 시켜주는 게 눈 먼 자들에 대해서 눈 뜬 자들이 가하는 그런 공포감, 두려움 이런 거잖아. 여주인공이 그거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인물이고 그러면 이 여주인공에 대응해서 이 눈 뜬 자들이 어떻게 시선으로 얘를 올가매고 주눅들게 만드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눈 뜬 캐릭터들이 너무 좀 진부했다는 점에서 좀 잘 대조가 안 됐어. 너무 입체감이 실패했어. 없지 캐릭터들이 사실 그 주변 인물들이. 얘네는 그냥 족진 따고 이해심 없고 이런 애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서로 사랑을 결국 하게 되는 그 장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친하고 친구긴 하지만 연인 사이
남녀 사이에서 진짜 결혼해서 이제 한 가족이 되는 사이까지 그만큼 깊은 인간관계는 확실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부모 자식 간의 사이는 뭐 그거는 또 논외긴 하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주인공이 자신의 후천적인 장애를 그 아픔을 다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나서 이 사람한테 모든 거를 맡길 수 있는 타인이구나. 이제야 접할 수 있는 나의 인격체와 제 인격체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라는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이 그냥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것들이랑은 일반적인 남녀 간의 만남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 남자 배우가 갈구하는 느낌의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러지 맞아. 않았나. 여자도 좀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이 얘인데 다행히 얘는 볼 수 없고 만질 수만 있는 애니까 그런 것들을 자신의 상처를 다 온전히 비춰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사람 인격체를 서로 만났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괜찮았던 느낌이었는데 이제 안타깝지. 눈이 뜨게 되면 이제 자신은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실이. 그것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굉장히 원형서사적이지. 옛날 전설이나 민담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거 되게 많잖아. 남자는 여자를 보려고 해. 여자의 본 모습을 알아채고 싶고. 근데 여자는 보여주기 싫어. 계속 도망가. 그러면 스토리가 어떻게 돼? 나 잡아봐라. 뭔가 구미호 같네. 우리나라로 치면. 좀 더 동화적인 이야기라면 라푼젤이 있지. 아.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났어. 아. 그래서 자기를 보여주는 것을 겁나하는 여자의 심리와 어떻게든 그거를 보고 싶어하는 남자의 심리가 잘 대조되면서 호응을 이루지 않았나. 플러스 못마땅해 하는 아들의 어머니. 어. 그리고 너는 얘는 눈을 뜨게 되면은 네 본분이나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의사. 그치, 그 주변 그게 인물들이 라푼젤의 마녀 같은 인물인 거지. 굉장히 동화적인 느낌이 많이 났었으니까. 자, 이렇게 여자가 떠나게 되고 남자는 마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있던 와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더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고 의사 빅토와 얘기를 나누다가 마리를 너무나도 찾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창가 같은 데 데려다 놓고 여기에 마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막 찾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러고 난 후에 남자 주인공인 루벤이 이스탄불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 몇 년이 지난 후에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려고 하는데 그때 마리를 찾게 되고 마리는 결국 도망가게 됩니다. 다시 또 그때 빅토 의사가 마리가 남겼던 편지를 주인공한테 주게 되고 주인공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결말 마지막 장면이 나오게 되는 그 장면까지. 도서관에서 네. 아마 냄새로 알았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음. 이렇게 냄새로 알고서는 아마 맞아. 가서 눈 감고 목소리를 한번 내보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음. 제 기억으로. 그래서 그때 책을 뭘 찾고 있었어 남자 주인공이. 어떤 여자한테 물어봤는데 모르겠다고 하고 가는데 이제 안데르센 동화집. 마리가 이제 주인공이 있는 걸 알아차려서 막 도망가고 있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서 그냥 지나치려고 그러는데 주인공이 딱 잡아가지고 책 어디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책 알려주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라 했는데 그게 눈의 여왕이었고 알게 되는. 그냥 그렇게 해서 알게 되고 네. 여자는 결국에는 떠나게 되지만 남자가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감각을 안 잃었다는 게 물론 영화긴 하지만 재밌었어요. 아 이게 제가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고 그냥 재밌는 것만 알아서. 그러니까 그 여자에 대한 감각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각을 잊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잊을 법도 한데. 사실은 이것도 진부한 건데 눈으로 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고 눈을 감았을 때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 이런 거 사실 되게 많이 얘기되는 거잖아. 되게 뻔하고 아까도 내가 맹인 검객 얘기했지만 근데 자칫 뻔해질 수 있는 이런 결론과 결말을 그래도 이 영화에서 비교적 신선하게 풀어가는 방법은 이전에 주인공이 감각을 느끼는 방법들이 영화에서 제시가 됐기 때문이고 그리고 주인공과 여주인공이 서로 나누는 교감들 몸으로 서로 느끼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 저거는 확실히 몸으로 느끼는 게 진실에 근접할 만한 거다라는 느낌이 들지. 나도 약간 주인공한테 공감을 하는 게 후각이나 그런 느낌들이 한번 제대로 자기 가슴에 딱 잡히면은 나중에도 그런 비슷한 느낌? 그 상황이 직면하면은 아 그때 그거구나라는 게 불현듯 확 떠올라요. 그러니까 여기 이 경우에는 그때 그 사람이었으니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런 똑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아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있듯이 나도 그런 거를 많이 느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무언가의 그 느낌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딱 봤는데 얘인가 하고 딱 봤는데 그 사람이야. 그런 거를 몇 번 느낀 적이 있어서 이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잘 나왔던 장면이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게 사창가에서 이제 여자들 만지면서 얘였나 아니었나 계속 진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갈구하잖아.
사실 그 장면이 좀 그렇게 좋은 장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영화적으로 좀 저기서 왜 갑자기 사창가가 나와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야. 근데 흐름을 확 깨긴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그 갈망은 결말하고 호응이 되지 않나. 흐름을 깬다기보다도 그게 더 나는 자연스러웠다고 보는 건 역시 뭐냐면은 전혀 왜냐하면은 지루한데 이제 여자가 나오니까 지-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진부하긴 한데 날 그쪽으로 나 마지막에 진짜 폭발해버리다 진짜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완전 폴링 인 러브잖아 거의 그 주인공 자체가 폴링 인 러브로 돼버린 상태에서 찾고 싶은 거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고 그 배경이라든가 그런 거 봤을 때 걔가 나는 가볍게 비유를 하자면은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듯이 그 오아시스를 딱 찾고 딱 그랬는데 그게 물이 다 말라버린 거야. 걔가 떠나버림으로 인해서 그런 게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오아시스를 찾는 거지. 그 사랑 찾아서 이제 떠나는 거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스탄불을 왜 갔는지 이상하다기보다도 그냥 궁금했었고 그게 원래 여자 주인공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랬던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랬던 것 같다. 여자친구가 아니지. 하여튼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남자 주인공이 그럼 우리 여행을 하자. 이스탄불로 같이 가자. 막 그런 식의 떠나자는 얘기를 했었어 여자 주인공이. 근데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긴 한데 왜 굳이 이스탄불이었을까? 어.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들면서도 이제 그 후각적으로 이제 찾았다고 이제 게스트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거 보면은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추억, 감각에 대한 추억이잖아 결국에는. 그런 장면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 때문에 뭐 지루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 그거 보면서 이 내용상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독이 그쪽으로 진행을 나는 한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었고 관객들도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 유흥가가 출연한 이유가 그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아. 절박하니까 찾고자 하는 거니까. 그 흐름을 깨진다고 나는 느꼈던 이유 중 하나는 그 주인공 어머니가 막 틀으시는 음악이 있어. 그리고 주인공이랑 그 여자 주인공이 사랑을 나눈 후에 막 나오는 음악들이 있는데 그 음악을 들었는데 그 성악 가곡 같은 게 나오는데 내가 찾아봤는데도 잘 안 나오긴 했어. 그 부르는 사람이 엔리코 까루소라고 이제 인류 역사상 전설적인 테너가 한 분이 있거든. 그분이 부른 노래인데 굉장히 워낙 잘 부르시는 분이다 보니까 영화랑 잘 어울리지 않았나. 곡도 사랑의 세레나데 이런 거 부르니까 영상이랑 어울리는 음악이었어서 조금 흐름을 깼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었어. 거기 빡촌에 마디가 있을 리가 없잖아. 솔직히 어디 길거리 헤매고 다니고 이런 거면 몰라도. 그러니까 주인공도 어벙하게 간 거지. 제가 그만큼 순수하다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집안에만 계속 갇혀있던 애가 겨우 틀을 깨고 나갔는데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렇게 주인공이랑 마리랑 만나게 된 다음에 마리가 떠나게 된 후에 편지를 받아든 루벤은 뒤에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모습을 보이길 꺼렸지만 루벤을 통해 참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감사한다. 사랑이란 앞을 볼 수 없는 장님과 같은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가 나오고 이제 주인공이 고드름 두 개를 이제 양손에 잡고 있다가 고개를 확 내리는 순간 새들이 확 날아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암전이 돼서 한 20초쯤 후에 주인공이 눈 쪽에 붕대를 감고 웃으면서 봄 기운 같은 느낌이 나면서 영상이 나오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장면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뻔하고 휴먼한 드라마로 흘러갈 수가 있었는데 결말에서 그런 식으로 좀 유해성과 여지를 주면서 뻔한 드라마로 흘러가지 않은 걸 잘 막은 것 같아. 이 결말에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영화적으로 괜찮은 결말이 아니었나. 나도 보고 순간 자리에서 확 일어났어. 이거 뭐야?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아니 왜냐면은 편지를 읽고 난 후에 주인공이 멀리서 뒷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상체를 다 이렇게 확 숙인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목을 찌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자살한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지. 왜냐면 확 젖히고 바로 화면 넘어가면서 새들이 확 날아가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확 암전이 되니까 이거 자살한 거 아닌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었어. 그 뒤에 그게 난 더 충격적이었어요. 나무 같은데 의자 같은데 앉아가지고 봄 같은 배경에서 눈에 완전 붕대를 한 후에 웃으면서 그 주변 사물의 느낌을 이제 행복하게 즐기는 그 장면이 난 근래 들어서 이렇게 충격적인 결말은 깜짝 놀랐지.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 너무 오랜만이었다. 이런 류 영화답지 않았지. 계속 파스텔 톤으로 좋게 얘기한다. 뭐 저도 뭐 형님들이랑 똑같이 진짜 결말이 뭐 다른 영화 이런 거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본 영화 중에는 진짜 결말이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러니까 위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징조가 보였어. 주인공이 얼마나 위대해지고 싶은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빡치게 만드는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계속 폭발을 시키잖아 연습 때 자기 손 피 날리면서까지. 얘는 분명히 폭발을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마무리를 될까 하다가 그 폭발을 시원하게 완전 연주 장면으로 정면 승부하면서 보여줬기 때문에 아, 올 것이 왔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통쾌하게 줬다면은 이 영화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칙과 알 수 없는 결말에 리듬이 깨지는 순간 정말 관객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한 거지. 컵이 깨질 줄 알았는데 잡아버린 거지. 그리고 잡을 줄 알았는데 깨버린 거고. 그렇지. 이런 결말 말고 다른 여타의 결말 같은 거 봤을 때는 총으로 쏘고 암전이 되고 끝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야쿠자 2명이 나와서 서로 칼로 갖다가 찌른 다음에 끝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영화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확실히 나는 마지막에 뭐가 충격적이었냐면은 찌른 거보다도 아 그런 거는 이제 뭐 하도 봐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별 감흥이 없어요. 아, 저희 명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다음 주에 또 전주국제영화제 내려가지 않나? 아 말에 내려가요. 아, 말이야? 말에. 네. 각종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영화제는 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부산국제영화제부터 해서 진짜 5년 넘었지 그렇게 돌아다니지. 5년이 뭐냐 10년은 됐다고. 한 10년 정도는 10년. 국내 독립영화제부터 해서 유수의 영화제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며칠씩 자면서 영화를 감상하는. 충격적인 거 보면서도 나도 선뜻 할 때도 있긴 한데 근데 이거 찍고 새 날라가고 이게 충격적인 게 아니라 마지막에 주인공이 웃잖아. 아, 난 거기에서 미쳐버리는 거지. 야, 이씨. 이런 사이코가 다 있나 그러고서는 그 장면들은 보여주기식 뭐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감독이 난 그것까지 집어넣을 줄은 몰랐던 거지. 그냥 새만 날아가고 끝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은 했는데 주인공은 죽었을까? 누가 멀게 했을까? 그런 게 아니라 주인공이 만족을 하는 거 아니야. 웃으면서. 그게 나는 이런 애가 다 있나 막 그런 식으로 봤지 나는. 그러니까 저는 눈을 찌른 게 여자 주인공이 떠나가게 된 거를 맞아. 떠나게 된 게 결국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이니까 그냥 영화 자체에서는 주인공이 눈을 잃은 건데 이렇게 좀 더 생각해 보자면 그냥 아까 만족하고 웃었다는 게 자기가 그런 시선들도 자기는 포용했다라고 혼자 만족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가 눈을 찌름으로써 그 여자가 상처받았던 걸 이제 자기가 좀 치유해줬다라고 혼자 스스로 좀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나의 그 충격에 지금 계속 좀 달대하게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으면서도 사랑에 빠지면 진짜 저럴 수까지 저도 있을까? 항상 그런 이런 거 거 보면서 그런 나는 것까지 저런- 있을까? 마누라가 있는데 나도 저럴 수 있을까? 그게 물론 영화 속의 허구긴 하지만 감독이 표현하고자 한 거는 진짜 정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돼가지고 그 절제라든가 뭐 그런 걸 잘해서 그렇게 통제를 잘해서 그렇게 끝냈을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그게 다 두 명의 이야기가 다 포용이 된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게 충격이라는 게 오늘 두 명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좀 해석이 될 것 같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랑 얘기였지만 결국에는 사랑 얘기가 아니었다는 느낌? 내가 봤을 때는 도서관에서 그렇게 만났어. 근데 마리가 이제 얻고 싶은 거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주면서까지 자기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원했을 수도 있어. 주인공은 그리고 부자야. 몇 년간 여행을 갔다 와도 집이 멀쩡히 있을 정도의 되게 굉장한 부자인 것 같아. 그리고 주인공이 떠나지 말라고 막 계속 붙잡아. 그러면은 당연히 다시 만나서 하는 게 해피엔딩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고 편지의 내용을 읽고 나서 결심한 듯이 자기 눈을 멀게 했다는 거는 난 이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봐. 진실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긴 하지만 결국 그 진실, 진리를 일깨워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 사실 장님이라는 게 당연히 불편하지 앞이 안 보이니까. 근데 너무나도 이 오랫동안 이 감각에 익숙해 있던 사람은 눈을 떴을 때 이게 진리인지 아니면 눈을 감고 내가 느꼈던 세계가 진리이고 진실인지 전혀 이제 분간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진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도 느낄 수 있는 그것들이 우리한테 진실이고 진리라고. 그러니까 아 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자기를 방해하는 그 요소를 제거를 해버리잖아 눈을. 그럼 나는 진짜 진리와 내 행복 속에서 할 거야 라고 하는 느낌의 뉘앙스의 그 미소를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결단? 과감한 그 느낌? 남들이 진리인지 진실인지 모르는 것들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난 이거 포기하면서 내가 진짜 진리이고 진실이라고 느끼는 거를 나는 선택할래.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마리는 단지 그거를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였을 뿐이었을 것이다. 사랑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래서 그게 더 인간적으로 더 다가왔던 것 같아.
진실이나 진리를 위한 무언의 무언이니까 철학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재밌는 영화를 추천해 주신 우리 게스트님께 감사합니다. 전혀 알 수 없었던 영화였는데 마무리부터 하자면은 네. 처음에 얘기했을 때 내가 이거는 4명에 들어가야 되겠다. 나쁘다기보다도 그냥 좀 내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얘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먼저 쓴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얘기를 하면 더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나는 얘기를 하지만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충격적이고 좀 동화적인 사랑의 내용을 이제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기술적으로도 이게 2007년도에 나온 이 영화가 각종 유수의 영화제에서 뭐 작품성을 인정받고 뭐 그런 거는 나도 인정을 할 만해. 딱 보면서도 그런 게 느껴졌는데 일단적으로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너무 침울하고 암울하다 보니까 내 폭스캐쳐 보면서도 연기력은 쩔었다고 그랬잖아. 아니 이 두 사람의 연기도 엄청나게 잘한 거야. 맞아. 요즘에 이제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잘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런 거는 인정하나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그런 거 쪽으로서는 요즘에는 좀 암울한 거 좀 안 보고 싶었거든. 그냥.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네덜란드 영화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작년도에 개봉한 마테오는이라는 이제 작품이 있는데 두 중년 남성이 나와가지고 이제 코미디식으로 끌어가는 이제 돈키호테처럼 이제 좀 여행 좀 다니면서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코미디 영화도 있는데 그런 영화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너 게스트한테 왜 그래? 게스트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굳이 그러는 이거를 대중한테 나는 솔직히 좀 추천은 별로 안 할 것 같아. 그냥 마테오른부터 보고 이거를 보든지 아니면은 그런 거일 수도 있어. 내 자신을 좀 까자면은 내가 조금 순수한 면이 사라져서 이게 이제 아까 전에 겨울왕국도 얘기를 했지만 형이 나한테 맨날 얘기를 하는 게 있어. 너는 순수성을 잃어버렸어. 아빠 어디 가도 안 봐? 애들이 싫어? 뭐 사랑이 안 좋아?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나한테 막 따지듯이 물어본단 말이야 요즘에. 내가 순수성을 잃어버렸나? 막 그러면서 이제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에 좋은 말을 해줘야지 왜 이렇게 나쁜 말을 내뱉고 있는 내 자신이 조금 이게 취향이 너무 안 맞아서 그래 연애를 해 빨리. 그런 게 좀 있지 않은가라는 연애를 하니까. 내 자신의 자책도 좀 하게 돼 오늘. 그래서 나는 평점 3점. 3점? 그래도 높네. 기술적- 5점 만점이에요. 5점 만점입니다. 저희 기술적으로나 뭐 그런 거 내용 같은 거로는 뭐 깔 게 없는데 내 취향 아니라서 2점 깎은 거지. 단지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들어갔다. 난 취향이 별로 안 맞아요. 이 영화에 대해서 아까부터 이제 계속 좋은 점을 많이 얘기했으니까 좀 아쉬운 점을 약간 몰아서 얘기하자면은 물론 얘기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구도 자체가 좀 평면적이고 물론 영화에서 많이 방향을 선회하면서 신선함을 주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휴먼 드라마 구도고 약간 진부한 구도란 말이야. 여기에 덧붙여서 장애를 좀 너무 낭만화하는 장애라는 게 여기서 너무 가볍게 다뤄져 내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장애라는 게 이렇게 눈을 못 봄으로써 남들이 못 보는 진실에 가까운 것을 보는 수단일 수 있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어떤 참혹함이라든가 인생에서 지니는 무게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영화에서 장애를 너무 낭만화해. 장애가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적인 요소들은 좀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사이를 둘러싼 일반인들의 시각 이게 또 입체적이어야 영화가 재밌는데 좀 그렇지가 못했다. 평면적이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3개 반 정도 물론 좋은 영화다. 하지만 4점 이상 주기엔 좀 아쉬웠다. 저는 마무리하자면 영화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의 뭔가 그 유럽의 옛날 그 느낌의 클래식적인 음악과 굉장히 잘생긴 남자 배우와 연기도 좋았고 마무리까지 굉장히 좋았다. 하지만 마무리 결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너무 열려 있었다. 그리고 충격적이기는 하나 왜 그렇게 충격적인 게 확실한 메시지를 다가오면서 왔으면은 굉장히 명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한 줄 평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평점 4점. 종교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기독교 그쪽 얘기 아니냐? 성경책? 아니 말씀엔 있는 거지만 어디에나 통용되는 얘기라고. 그리고 상당히 종교적인 색깔을 느낌, 띄워. 느낌이 있는 그건 영화지. 있어. 종교 색깔 많이 띄어. 자 우리 그 마무리 게스트님의 영화에 대한 평도 좋고 지금 막 지루하다 막 취향이 아니다 막 나와서 내가 본 그건 내 취향이에요. 그냥. 나도 민망해. 갑자기 게스트가 추천한 영화를 내 보고 취향이에요. 좋다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둘이 슬쩍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김구라 코스프레다 이거 분명히. 김구라보다 심해. 이렇게까지는 안 나. 내 취향은 아니야. 이거. 일단
까지. 확실히 내 취향은 아니야. 근데 솔직히 이거 지루한감 있긴 한데 제가 좀 지루한 영화도 좀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지루한데 볼만하거든요. 보다 보면 되게 같이 시간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렇다고 롱테이크 영화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좀 넉넉한 네.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별점을 일단 5개 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뭐 다른 영화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저한테 가장 충격적인 멜로나 이런 영화 뭐냐 이러면 저는 블라인드라고. 나한테 소장- 원투펀치를 날리네. 아니, 뭐 저는 취향이 나는 땅. 게스트는 애초부터 5개를 깔고 간 건데 너가 날린 거지 너가. 야. 효식이 형이 또 재밌게 보셨다고 그러니까 나만 재밌게 본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아니 저도 재밌게 봤어요. 아 참고로 이 친구는 3점 이상을 주면은 3.5 이상이면은 굉장히 수작. 아, 정말 평점을 짜게 줘요. 영화계의 박평식. 박평식 아는구나. 박평식을 아는구나. 그러면은 좀 그런 게 일단 있죠. 5점 주는 영화가 한 10개가 안 되지. 5개? 굉장히 드물고 어. 4점까지 주는 영화도 어디서 뭐 대상 타야 겨우 4점 주는 줄. 저 괜찮은 거 들고 갔네요. 정말 좋은 작품들인 네. 거. 날 신경 쓰지 마. 왜냐면은 이 친구가 지금 우리가 다뤘던 영화 중에서도 막 1.5점 준 것도 있었지. 국제시장. 국제시장. 이런 영화 막 1점 몇 주고 그래서 우리 평점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딱 그냥 제 딱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다른 거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이 한번 봤으면은 저도 솔직히 막 다른 거 신경 많이 쓰거든요. 안 쓸 수가 없으니까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다른 데 안 살아봐서 모르겠고 다른 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보는데 한번 보고서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한번 보고 한번 그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네. 눈 감고 사는 거지. 좀 잠깐 도피? 와. 네 그렇게. 약간 그 여백의 미가 좀 넉넉했던 네. 영화인 것 같아요. 파스텔 톤의 그러니까 그 몰입이 쉽고. 엔리코 가루소의 그 목소리하며 음악들이 쫙 펴지는 느낌이. 자 오늘 처음으로 게스트를 모셨는데 자 게스트의 한번 소감을 들어보시죠. 저희에게 일단- 독서를 날려도 됩니다. 아니, 명주가 그렇게 아니 했듯이. 그게 아니라 제가 난 날려도 돼요? 제가 28년 살면서 네. 했던 대화 그런 거지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던 있었어요? 다행이다. 와. 진짜로 맨날 다행이야. 나 야, 욕날리고 그랬는데. 술 먹고 친구들이랑 옛날 얘기나 하고 음. 연예인 욕하고 음. 정치가 욕하고 음. 답도 없는데 그렇게 그런 거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제 주변에 영화를 이렇게 좋아하는 애들이 많이 없어서 음. 많이 보는 애도 없고 되게 오늘 나오길 잘한 것 같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예, 최고의 찬사네요. 이거. 그리고 일단 제가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막 디테일한 거는 다 놓쳐요. 근데 막 배우나 뭐 이런 걸 잘 몰라서 근데 앞으로 좀 보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되게 대화가 제가 좀 수준이 너무 아니 전혀. 아니 느낀 대로 네. 얘기하는 게 최고예요. 네. 그런 게. 근데 오늘 되게 음. 영화 좋은 말 많이 들어가지고 음. 저도 다른 영화 볼 때도 이렇게 형님들 말씀하신 거 생각하면서 보면은 좀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진짜 영화 자체 딱 보고 제가 좋으면 정말 그냥 좋은 그게 거라서 짱이에요.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론이나 이런 것도. 저는 영화나 뭐 소설이나 모두 끝을 향해서 간다고 보거든요. 결말을 향해서 가서 어쩌다 보면 제가 중간을 통으로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뭐 결론이 너무 훌륭하거나 이러면 근데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볼 때. 한편으로 우리가 너무 집약해서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불편함은 없었는지. 불편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영화 추천했는데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갖고 아까 눈의 여행 해갖고 겨울왕국 레리코 생각났어요. 또 형님이 마침 레리코 얘기하셔가지고 그건가 보다. 그래서 아니, 실제로 눈의 여왕을 모티브로 삼아서 아 진짜 만든 만화가 작품이에요. 있어요. 예, 그래요? 만화가 눈의 있어요. 여왕이란 예. 만화가 있어요. 아직 그래서 그래요. 제가 모르는 게 많구나. 보기만 할 줄 알지. 왜냐면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저는 그냥 보기만 하니까 네이버 댓글도 한 번도 남겨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진짜. 아무튼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도 예. 첫 게스트를 모셨지만 성공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아. 성적인 시간이었고 뭔가 또 이제 다른 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들어오니까 좀 얘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풍성해진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를 날릴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난 캐릭터를 확실히 잡았어. 난 자기 반성의 시간이었다니까. 아유 왜 그러세요? 게스트를 산 게 아니라 내가 영화를 내 취향만 아니었을 뿐이었다니까. 서로 취향은 강요하죠. 취향을 강요하지 않는 우리 아주 다들 존중하면서 인정해주는 저희 영화계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게스트를 모신 시간은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